자, 월요일장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신정부 랠리를 이어간 뒤에 이 중동의 리스크 발발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 투자 알고리즘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중동의 불안을 이기는 강세장.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보셨죠? 네. 지금 플러스권 양시장 모두 다 진입했고요. 코스피 쪽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확 이렇게 좀 견인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반도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하이닉스로 몰리는 수급. 일단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러브콜을 계속 대량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 납품도 소량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면서 확실히 이제 좀 매기가 HBM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하이닉스 목표가 30만 원 도달할 수 있냐 지난주에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긴가민가해 하셨어요. 오늘의 시세를 봤을 때는 좀 확실해집니까? 30만 원? 30만 원, 전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좀 짧게 본다라면, 3분기 마감까지는 3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이닉스는 안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이 둔화되면서 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는 점. 오늘 같은 경우 한 3%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시장이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면 더 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증시가 뭐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미 작년 고점을 빠르게 돌파한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 그 숨고르기 타이밍이 필요할 때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연말로 갈수록 더 높은 주가 지수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다시 뭐 급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가 뭐 3,000이 될지 3,300이 될지 뭐 5,000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올라간다라면 주도주 쪽에서 시총이 큰 쪽에서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하이닉스 충분히 3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특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일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이니까 26일에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명확하게 30만 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속도에 대한 힌트는 이제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 체크 가능하다 표현을 해주셨고요. 제가 앞서서 뉴스에서 엔비디아 루빈에 들어가는 네. HBM4의 소량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샘플 공급이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인지 아니면 진짜 하이닉스가 역시나 HBM 쪽에서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HBM 장비도 또 수혜 받겠구나.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HBM 쪽으로 강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뭐 유리기판, 뭐 소캠, 뭐 CXL 이런 쪽으로 대해서 꾸준하게 좀 관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유리기판 쪽보다는 소캠이라든지 CXL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지난 2월달 고점을 갱신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약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맞아요. 뭐 파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VM, VNF 테크놀로지, 뭐 저스템 뭐 이런 기업들인데 대부분 약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고 또 그쪽 관련돼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인데 이쪽이 강하다는 뜻은 결국에는 투자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그 뒤에 후속단이 또 붙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소부장 쪽으로서 꾸준히 관심 가지되 지금은 일단은 CXL 그리고 소캠 쪽이 조금은 더 빨리 반응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CXL과 소캠 쪽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 부품주 소부장들이 슬슬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뒤에 또 한번 메모리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삼성전자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6만 원 회복했을 때는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이제 마의 6만 원을 넘었으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HBM3 퀄 테스트 통과 못하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또 야속하게 4 샘플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삼성전자는 6만 원 넘어서 더 가는 건 물거품인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3,000포인트 이상으로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도 기술적이든 뭐든 제한된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30만 원 간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한 20%는 올라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 오를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막 7만 원, 8만 원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부분들이 약간 레거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아니면 이제 HBM이라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추가 상승의 폭, 그러니까 목표치가 좀 빠르게 6만 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뭐 6만 3천 원이든 6만 5천 원이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의 형성이 될지 아니면 그냥 제한된 상승 그러면서 결국에는 6만 원 초반 또 한 5만 원 중반에서 박스권을 그릴지가 결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모리 쪽 업황이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쪽이 PC랑 그 모바일 수요 부활인데 하반기쯤에 수요 회복 예측하고 있고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상승이 조금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좀 꾸준히 상승하고 좀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도 CXL이랑 소캠 쪽 좀 보자고 하셨는데 부품단 안에서는 그러면 지금 좀 저가 매수를 삼을 기회가 있는 테마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뭐 심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심텍. 생각하고 있고 TLB 같은 경우도 아직은 심텍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XA라든지 뭐 소캠을 본다라면 이 두 개 기업 쪽이 좀 더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좀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힘을 낸다라면 기존에 강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를 더 확대하는 이런 얘기 나오면 국내 전공정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뭐 꼭 국내 기업뿐이 아니라 뭐 중국 쪽이란 이런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힌트 좀 자세하게 얻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 퍼질까예요. 사실 전쟁이 확산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등하고 있고 뭐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이런 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추세가 드론, 뭐 미사일 이렇게가 좀 가다 보니까 이 하늘에서 만드는 무기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좀 크게 상승하거든요. 하나시스템은 그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LIG 넥스원은 유도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안 그래도 고점인데 오히려 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주가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오늘과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승은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워낙에 이틀 동안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정학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뭐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좀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지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뭐 드론,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관련된 기업들에 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 방산주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니드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약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나오고 또 이슈가 사그라들면 또 주가가 좀 빠르게 또 과거에도 조정받았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주도 섹터인 것은 변함없지만 변동성은 종목 개별적으로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고요. 뭐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살해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속보가 좀 많이 들려오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 유가 급등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는데요. JP 모건 측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위기가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로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서를 냈잖아요. 석유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내러티브가 쌓인다면 또 안 볼 수 없는 섹터가 될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2, 3주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란이 석유 시설이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 이게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이 복구가 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석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이 뭐였냐면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석유, 휘발유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슈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제 자료는 준비 못했지만 그 비축유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최근 한 2, 3개월 사이에 보면은 꽤 많이 한 10% 정도 비축이 좀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가 상승 자체가 미국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만약에 80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유가의 상승은 조금 일시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주요 IB 쪽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2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의 어떤 투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접근이 좀 늦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AI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볼까요? 정부가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한다고 공지를 했잖아요. AI 신설 직책이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이제 자리에 올라가셨고 네이버 주가도 좀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분 반납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처럼 좀 윗골이 달았을 때 매수 진입 기회가 있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대선 이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가 추세가 무너질 정도의 어떤 급락 이런 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번 정부에서의 어떤 AI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나트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고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한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AI 소프트웨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 AI 쪽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정부가 AI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챗 GPT를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또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게 저는 의료 AI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약간 원격 진료 같은 거에 관련해서 약간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좀 있지만 결국은 저는 AI 서비스가 붙었을 때 좀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거나
좀 강하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의료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뭐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단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대장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말씀 주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네. 종목들, 마지막으로 의료 AI,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있는 쪽이 어떤 쪽입니까? 일단 지금 확실한 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마음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약간 정부 정책 사업도 잘 피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좋겠고 사실 네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가 붙어서 갔다라기보다는 규제 완화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붙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고 네이버는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는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면서 좀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뭐 오픈 AI를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당장 어떤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판단을 네카오 쪽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당장은 소프트웨어 쪽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AI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에너지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오늘 또 너무 잘 갑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사상 최고가 오늘 다시 한번 경신하고요. 효성중공업도 그 무거운 종목이 오늘 10% 급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는 저가 매수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더 간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과거의 패턴을 본다라면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차익선 매물이 나오거나 혹은 실적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좀 안 좋게 하면서 좀 주가가 조정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8월 달 대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오늘 전력 설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르는 것은 유가의 영향도 좀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가 과거에 항상 유가가 막 급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인데. 그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발전소를 더 많이 짓거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또 전력 설비 쪽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유가의 영향도 지금 받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투자 심리는 나쁜 것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일단 변압기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효성중공업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0%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쪽에 대해서는 가운전선이 조금 개별 이슈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그러면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라도 좀 보유하시거나 혹은 없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챙겨볼까요? 6만 원 갑니까? 뭐 6만 원 이 정도 속도면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원전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와. 왜냐하면 SMR로 대부분이 갈 것인데 SMR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터빈이라든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가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는 지금 당장 원전을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추가 소식들, 해외에서 나오는 소식들, 또 국내에서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의 이슈도 좀 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걸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답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